바이비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리플을 매매를 하고 있고요. 소액의 레버리지를 한 30배를 쓰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도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 마진콜을 잡는 이 시스템이다. 이 하우스가 있어요. 바이비트는 철저하게 이건 도박 시스템이에요. 도박에는 하우스가 있고요. 하우스에는 그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라는 것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 시스템이 지금 돌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하우스의 수익은 누가 가져다 주냐 하면 우선적으로는 이 시스템들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시스템들이 가져다 준다. 하우스의 수익.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하지만 제로섬 게임에서 99.6% 정도의 하우스가 유리한 그런 제로섬 게임이고요. 0.4%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대부분 99.6%의 개인 손실을 가져온다. 즉 하우스가 모든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업비트나 빗썸 이런 데서는 이런 차트가 나오질 않죠. 이건 뭡니까? 이것은 마진콜을 받기 위한 물량들이에요. 마진콜. 이 마진콜을 받기 위한 물량들이다 라고 봤을 때 퍼센티지로 보면은 거의 0% 수준에서 12%, 이 마진콜이라는 거는 맨 끝까지 봐야 돼요. 13%, 13.14%까지 본다라고 하면 마진콜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면 고점 매수를 잡은 물량들의 13.4% 하락일 때까지의 마진콜이면 몇 배입니까? 보통은 20% 정도가 남겨 있을 때 마진콜 물량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제가 바이비트에 마진콜 물량이 나오는 부분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20%에서 30%가 보통 마진콜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6배 정도까지 마진콜이 출회가 됐을 것이다. 한 레버리지를 5배 정도까지 쓴 사람은 이상이 없었을 것이고 6배 이상 쓰신 분들은 전부 마진콜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전체가 마진콜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마진콜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수직각 하락과 수직각 상승이 일어나죠. 수직각 상승이 일어남에도 모든 물량들이 마진콜이 발생했다. 결국에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결국에는 이 마진콜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증거금이 20%, 30%만 남고 나머지 70%가 증발하는 그러한 게임이다. 거기서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왜냐하면 이 마진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비트 이 자체는 도박적 접근이다. 도박적 접근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마진콜이 나왔을 때에 그 자리를 지켜보고 그 마진콜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칠 때 그 저점을 잡는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잡은 것은 1.5281 물량을 잡았고요. 시장가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고 레버리지 30배를 잡아봤어요.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매매긴 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 부분들, 이 롱게임이죠. 롱게임이 진행되고 이 숏으로 모든 청산이 다 들어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 번 더 친 다음에 거기서 롱게임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추세는 뭐냐면 금일 모든 추세가 다 상승하고 있어요. 이오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메이저급의 이 가상화폐가 전부 상승하고 있고요. 리플만 이런 차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리플도 일정 부분 저점 매수를 잡는 부분들은 맞는데 이런 차트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상당한 개인들의 손실을 가중시키게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나서 이 밑에까지 전부 마진콜을 잡았으니까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하면 마진콜이 다 나가는 거예요. 바로 레버리지의 함정이다. 이게 주식에서도 똑같아요. 주식에서도 선배님이 30억을 날릴 때 이러한 상황이 똑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일어났던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들이에요. 결국에는 마진콜 물량이 나오게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마진콜 30억의
자산이 다 날아간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의 섭리고요. 주식 역시도 이런 마진콜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가 저점이죠. 공매도 쳐가지고 큰 수익이 나타나지 않을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노리는 게 주식, 그 다음에 파생, 이런 부분들을 노려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걸 잡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시스템만 잡을 수 있죠. 이건 1분 봉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호 단위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수직각 하락과 수직각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스템에서 돌리는 부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저점을 찍을 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거죠. 제가 잡은 부분들은 거의 저점에 잡았어요. 이게 두 번째 저점이 나올 때죠. 보시면은 하락한 다음에 계속 기다리는 저점에서 한 번에 저점이 나오고 기다리는 저점에서 5281이라고 하면 이 자리를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자리인데 최대로는 5237 뭐 한 그 정도였는데 5281이라고 하면 이 수직각 하락과 수직각 상승에서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베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도 잡지 못하는 자리에서 베팅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수익률이 창출이 돼요. 이게 한 100%의 지금 수익률인데 이런 부분들, 물론 이거는 테스트 삼아서 들어간 부분이고 그 자리를 보고서 베팅을 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수직각 하락과 수직각 상승, 해외 선물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똑같아요. 금일도 만약에 투매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에 한 번 더 투매가 나타날 때 이런 마진콜을 받기 위한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가 저점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포지션이 다 정리된 거예요. 정리됐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100%가 넘는 수익에서 10배의 100%이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죠. 한 3%의 수익 정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팅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지금은 RSI 상으로도 좀 과매수권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과매수권. 지금 자리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매수 베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사람의 심리를 상당히 교묘하게 이용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많아요. 대신에 한 번 더 친다. 여기서 슈팅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 자리는 상당한 좀 지금도 과매수권의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데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슈팅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베팅이 들어가고자 하는 자리이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때는 미련 없이 청산 작업을 한다. 우선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이슈를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상화폐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마진콜과의 싸움이다. 이것은 일반 업비트나 빗썸과는 다른 업비트는 선물 거래소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과는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인데 하우스가 99.6% 유리한 제로섬 게임이고 일반인들은 0.4% 이런 마진콜에 노출되는 그러한 제로섬 게임이다. 물론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운이 좋게 이렇게 빠졌다. 시장가로 던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시장가 청산은 갑자기 급등했을 때는 시장가 청산,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정가 청산도 괜찮죠. 하우스 쪽에서는 이 안에서 내가 쓰는 가격 자체가 그게 빅데이터로 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것은 본인이 팔기 전에 패를 노출하고 시장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과매수권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파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정 부분 물량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 한 번의 슈팅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는데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좀 과매수권이 도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량을 털고 나가는 매수 자리도 아니고 매도 자리도 아닐 수 있어요. 금일과 같은 경우는 리플만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100%를 유지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런 자리가 나왔다라고 하면 모든 마진콜 물량들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매매한 마진콜 큰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가 만약에 큰 물량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가지고 레버리지 30배를 썼다. 한 3억 원 정도를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다가도 한 번 더 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물량이 적죠. 뭐 몇십만 원뿐이 안 되는 물량들, 뭐 20만 원 그 정도, 100%가 25만 원이면 이거 역시 20만 원 정도의 베팅뿐이 안 되는 거예요. 20만 원 가지고 레버리지 30배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 물량뿐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하우스 입장에서 이러한 추세에 크게 해가 될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는 거죠. 팬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량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올라오면 청산이 들어가도록 50 정도가 청산이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정가를 지정하면 이게 아마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슈팅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하면서 신고가를 한 번 더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게 주식에서 와도 좀 비슷한 부분들인데 848에다 올려놨고요. 브로킹 들어오는 부분들 한 8틱 정도가 그대로 밑으로 펼치는 부분들이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예. 5845 여기서 아마 이거 지정가를 보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1.5850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다가 대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놓는다. 그 패를 보고서 인공지능이 아마 반응을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5850의 많은 부분들 여기다 대놓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슈팅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AI,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이기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고 1.5847에다가 물량을 계속적으로 박아놓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위에다가 물량 받은 거를 밑으로 내리거나 계속적으로 거기서 슈팅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가로 만약에 매도를 잡겠다라고 했을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오죠. 이런 상황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 실현이 들어갔고요. 한 100%가 조금 넘는 수익 실현이 들어갔고 이게 1.5850이 원래 라운드 피겨인데 거길 뚫었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이다라고 보고 뭐 정리가 들어갔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시그널을 보고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갈지를 한번 정하는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이런 지금까지의 패턴들, 이렇게 해서 수익 내는 패턴들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마진콜의 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박은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미련 없이 던지고 나오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